자, 이제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비유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방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랑 네모지만 사실 얘네는 소파랑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은 소파의 위치와 테이블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것도 아주 빨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꾼 2명을 고용합니다. 일꾼들의 이름은 길동이랑 길순이라고 합시다. 길동이는 소파를 책임지고 길순이는 테이블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길동이랑 길순이가 가구를 옮기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지휘를 합니다. 먼저 길순이가 테이블을 우측으로 뺍니다. 이렇게 뺐죠? 그 다음에 길동이가 소파를 위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길순이가 소파가 있던 자리에 테이블을 옮깁니다. 자, 이제 방이 우리가 원하던 상태를 가지고 있죠? 방금 제가 소개한 건 흔한 MVC 아키텍처의 패턴입니다. MVC 아키텍처의 패턴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알라딘에서 나오는 지니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귀엽죠? 지니는 여러분들이 방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아예 새로운 방을 만들어 버립니다. 길동이랑 길순이는 사람이라서 방 안에 들어가서 소파와 테이블을 직접 들어서 옮겨야 했었죠. 하지만 지니는 다릅니다. 지니는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방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지니한테 지니야 나 방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면 이렇게 새 방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넣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리눅스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뭔데? 리눅스는 페이스북에서 리액트가 함께 소개한 플럭스 아키텍처를 구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컴포넌트들끼리 데이터 교류 및 스테이트 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플룩스? 플룩스는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현한 게 바로 리눅스인 거고요. 플룩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MVC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길동이와 길순이 기억나시죠? MVC 패턴은 컨트롤러, 모델, 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액션이 입력되면 컨트롤러는 그 액션을 받아서 모델이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뷰에 반영됩니다. 또한 뷰에서 모델 데이터에 접근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마치 길동이와 길순이 같죠? 이런 구조는 작은 어플리케이션에선 큰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꽤 쓸만한 아키텍처 모델이고요. 하지만 앱의 규모가 커지면 어떨까요? 모델과 뷰의 개수가 늘어나면 구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 화살표들을 보시고 여기에 무한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해낼 수 있으신가요? 즉, 어떤 모델이 뷰를 건드리고 그 뷰가 또 다른 어떤 모델을 건드리고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근데 화살표를 본다고 해서 그걸 발견해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게 코드로 돼 있다면 더 어렵겠죠? 페이스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읽지 않은 챗 메시지의 개수 표시입니다. 페이스북에 채팅창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거나 저기서 읽었으면은 여러 컴포넌트에 읽었다고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꼬이고 다이어그램도 그려가면서 잘 고쳐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읽었는데도 안 읽었다고 나타나는 버그가 자꾸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저들이 여기에 일이 있어서 딱 눌러서 갔는데 이미 읽은 메시지다 이러면서 화를 냈죠. 페이스북이 그 부분을 고쳐도 자꾸 비슷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MVC 아키텍처를 버리고 다른 아키텍처를 적용했는데 그게 바로 플룩스입니다. 시스템에서 어떤 액션을 받았을 때 디스패처가 받은 액션을 통제하여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변동된 데이터가 있으면 뷰에 리렌더링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뷰에서 스토어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뷰에서 디스패처로 액션을 보냅니다. 그리고 디스패처에서는 작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즉, 어떤 액션이 디스패처를 통하여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액션을 대기시킵니다. 플럭스에 대한 이해를 돋구기 위하여 플럭스로의 카툰 안내서라는 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선 액션 디스패처, 스토어, 뷰를 의윤화해서 설명하는데 참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아래 링크를 드렸으니까 한번 이 앞부분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저희가 배울 개념들을 캐릭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애는 액션 생성자입니다. 액션은 앱에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지 정의를 해주는데요. 이 액션 생성자는 마치 전보 기사처럼 어떤 걸 업데이트해야 할지 정보를 갖다 주면 액션 형태로 변환해서 디스패처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디스패처는 교환원과 같다고 해요. 액션을 받으면 액션을 읽고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할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디스패처는 동기적으로 실행됩니다. 여러 액션이 들어오면 우선권을 가지는 액션을 먼저 처리하면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꼬이지 않죠. 스토어는요, 정부 관료와 같대요. 모든 상태와 관련된 로직을 지니고 있습니다. 뷰는 발표자예요, 발표자.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대해선 아는 게 없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HTML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준비 과정을 봐볼까요? 먼저 스토어는 디스패처한테 액션이 들어오면 나한테 줘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뷰는 스토어한테 최신 상태를 묻고 스토어는 뷰에게 상태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받으면은 그 데이터를 자식 뷰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뷰는 스토어한테 상태가 바뀌면 자식한테 또다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납니다. 준비 작업이 끝나면요, 뷰는 액션 생성자한테 액션을 만들어 달라고 준비를 해요. 여기서 액션이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옵션 버튼이 있으면 그걸 토글 하는 게 액션이고요. 버튼을 누른다면 버튼을 눌렀다, 이게 액션이고, 뭐 글을 쓰기 버튼을 눌렀다, 그럼 글쓰기, 이게 액션인 거죠. 그러면은 액션 생성자는 그 액션의 포맷에 맞게 만들어서 디스패처에 넘겨줘요. 그리고 디스패처는 받은 액션들을 순서에 따라서 알맞는 순서로 스토어로 보내죠. 그리고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스토어에서 상태가 변경이 완료되면 스토어는 자신을 구독하고 있는 컨트롤러 뷰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여기 애들이 하는 말을 보면 값이 바뀌었어 이러니까 얘가 그래 그럼 보내줘 이럽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바뀐 데이터를 얘가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상태를 받으면 그렇게 자신 아래의 모든 뷰에게 새로운 상태에 맞춰서 업데이트 하라고 알리는 거죠. 자, 어때요? 이해하기 꽤 쉽죠?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로 BOR 발상을 했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번역해준 사람에도 고마우니까 댓글도 남겨주고요. 이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